전염병. 전염병은 말 그대로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역사적으로도 패스트, 콜레라, 사스 등 많은 사상자를 낸 상당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온라인 세계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플레이어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화제가 되어 각종 매스컴에서도 전파를 탔고 실제로 논문의 주제로 다루어질 만큼 뜨거운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주제는 오염된 피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2005년 9월 13일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전염병 사건의 발원지인데요. 와우의 게임 속 세상 그야말로 전염병으로 시체가 땅바닥에 깔려있다 표현할 만큼 초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와우라는 게임에는 던전이라는 하나의 방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 던전에 대해 무사히 모험을 끝마치게 될 시 많은 보상과 경험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던전을 클리어하기 위해 잡아야 하는 보스 중 하나인 하카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하카르의 스킬 중엔 오염된 피라는 스킬이 있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오염된 피라는 스킬을 맞게 되면 지속적으로 피가 닳는 디버프, 쉽게 말하면 안 좋은 효과가 걸리게 되는 스킬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던전이라는 공간은 임시로 생겨난 공간, 하나의 인스턴트 공간이기 때문에 던전을 클리어하거나 혹은 던전이라는 공간에서 퇴장할 시 걸려있던 디버프나 효과들이 풀리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오염된 피 스킬 또한 던전을 나가게 되면 풀리게 되는 스킬이었고요. 그런데 와우의 직업 중엔 사냥꾼이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이 사냥꾼은 다른 직업들과 다르게 소환수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소환수 또한 마찬가지로 오염된 피라는 스킬을 맞게 되면 효과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환수는 던전을 퇴장하게 되더라도 걸려있던 스킬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심각한 버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게임의 운영진 측도 알지 못했는데요. 던전을 클리어하고 나온 사냥꾼, 정확히 말하면 사냥꾼의 소환수가 전염병 오염된 피 사건의 최초 유포자가 됩니다. 사건의 최초 유포자인 사냥꾼 또한 당연히 이 버그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고 복균자였던 사냥꾼과 소환수는 게임 세상 이곳저곳 도시를 누빕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균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많은 플레이어, NPC와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2차 감염이 시작됩니다. 게임 특성상 NPC는 공격을 당해도 죽지 않았고 피가 닳게 될 시 자동으로 피가 회복됐기 때문에 계속 죽지 않고 무한정으로 복균 바이러스를 자신을 찾아오는 플레이어들에게 감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플레이어들이 다른 플레이어, NPC에게 전염시켰고 NPC는 죽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하나하나 전염시키며 도시에서 도시로 퍼지는 게임에는 대전염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전염병 사건이 터지고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일부 감염되지 않은 유저들은 자발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직업들은 의사의 역할을 맡고 민병대라 하는 조직을 꾸려 감염된 도시에서 빠져나오는 전염병 플레이어들을 통제하게 되면서 안전한 구역과 안전하지 못한 구역을 나누어 통제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듯이 이는 현실 세계와 같이 복균자와 비복균자를 격리시키고 통제했으며 자발적으로 유저들이 나서 치료를 하고 규율을 만드는 등 현실 세계와 비슷한 점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피에 감염된 유저가 고의적으로 다른 도시나 플레이어에게 접촉을 해 병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고 이내 곧 민병대와 치료를 자처하던 유저들도 감염이 됩니다. 땅바닥에 플레이어들의 시체가 널브러졌으며 다시 부활을 하더라도 또 감염이 되어 죽고 죽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담으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 몇몇 플레이어들이 보인 경악스러운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이때 전염병에 의해 여러 플레이어가 죽어나갈 때 게임에서 구하기 쉬운 일반 물약을 치료제라고 팔아먹는 악질적인 유저도 있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게임사인 블리자드에서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게임 운영자를 보내 사건을 확인하는데요. 사건을 확인하러 온 운영자도 감염되어 버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게임사는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버 자체를 리셋시켜버리는 결정을 내리며 오염된 피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뉴스, 인터넷, 심지어 의학 프로그램에서도 가상세계의 전염병이라는 소재로 한동안 뜨거운 이슈가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저술된 논문만 100여 건이 넘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이를 실제 전염병 연구에 참고하고자 게임사인 블리자드 측에 오염된 피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이를 단순한 게임상의 사고이다라며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마도 블리자드 측에서는 자신들의 시스템의 허점으로 생긴 일이 크게 혹은 안 좋게 다루어지는 것이 싫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전염병이 퍼지고 일이 크게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 세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이 환자인지도 모르는 복균자는 거리를 활보했고 그 결과로 감염은 감염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N차 감염자를 낳았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사소한 전염병은 초기에 잡을 수 있었겠지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으며 결국 세계 전체를 잡아먹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또 이 틈을 타 전염병을 악용하는 플레이어도 등장했고 자신이 복균자인 것을 알지만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옮기려 하는 이기적인 플레이어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반해 전염병을 막고 고치려는 모습을 보인 플레이어들도 등장했고요. 현실과 가상이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오염된 피 사건. 그런데도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아마 현실, 가상세계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